네, 오늘도 서상범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지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지금 여러 북한 인권의 여러 실태들 중에서 오늘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교화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화소 교도소죠. 예, 교도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라고 그러고 저기는 이제 북한에는 교화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북한 교화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도소라고 그러고 재판을 받기 전에는 이제 구치소라고 그러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노동 교화형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교화소입니다. 그럼 1년 이상 받지 않는 사람은 뭐냐? 1년 이하의 범죄일 경우에는 이제 좀 경범죄에 해당돼 갖고 노동 단련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기 교육대 같은 데 가갖고 거기서 이제 뺑뺑이 돌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한만 받는 게 아니라 노동 단련되니까 노동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 갖고 뺑뺑이 돌리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일반 범죄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범죄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은 사실 정치범 수용소인데, 제가 정치범 수용소를 처음 얘기를 하지 않고 교화소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교화소를 보고 들어보면 교화소 일반 범죄자한테 대해서 저 정도인데 그럼 정치범 수용소는 어떨 것인가? 자신의 적대 계층이니까. 예, 더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상상이 가기 때문에 그 일반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이제 교화소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약간 겁니다. 좀 정도가 약한 걸 먼저 그런 비교해 보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7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징역형에 처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기징역형은 뭐 이제 국가 반역죄라든가 뭐 마약을 다뤘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마약은 뭐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데 김일성을 갖다 모욕했다든가, 그러니까 국가 허락 안 받고 마약하는 거를 이제 빼돌려서 저게 했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뭐 한 1년에서 15년까지, 그러니까 15년 넘어가면 이제 무기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받고 있는데, 북한의 교화소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19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는 많지 않는데 대신 규모가 좀 큽니다. 몇천 명씩 수용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상도 있다 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까지 해서 20여 개가 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19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갈이 교화소하고 개천 교화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거리 교화소는 어디 있냐면 함경북도 회령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백두산 동쪽에 있어요. 백두산 반 밑에 동쪽 기슭에 있는데, 거기가 정말 주로 첩첩산거리. 거기가 주로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탈북을 하다 잡힌 사람이 거기 이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탈북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90년대에는 그랬는데 하도 많아지니까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못 넣고 일반 교화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식량고를 먹지 살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탈북자의 거의 대부분은 탈북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권단체에서 조사를 할 때 탈북자의 수를 한 10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식량을 구해 갖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러다 걸린 있고,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화소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잡혀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죄질이 틀린 거죠. 동남아로 간다거나 이러다가 잡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그럼 북한 교화소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두 가지가 크게 차이 납니다. 남한하고 다른 세계하고 치는데, 첫 번째는 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공민권이 없습니다.
북한 형편에 국민권의 일부를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민 일부를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이상 사는 사람들한테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없잖아요. 뺐습니다. 네. 똑같은데 의미가 틀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선거만 치르지 못하는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이 논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국민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수령님의 자녀가 아니다. 수령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쟤는 인간보다 못한 애다. 사람이 아닌 거네. 사람이 아니다. 저는 짐승과 같은 애다. 그러니까 때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예, 예. 근데 그 의식이 더 지나가서 뭐가 되느냐면은 그러면은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옥중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수령님한테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옥중에서 사망을 할 경우 시신을 갖다 가족한테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냥 교화소에서 임의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화소라는 것이 가장 우선 지금 북한의 인권에서 기본 개념부터 이들이 정말 최악이군요. 그러니까 공민권을 바탈한다는 게 뭐 우리도 예를 들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본 권리 중에 일부를 할 건데 여기는 아예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가 개돼지 취급처럼 네네. 뭐 개돼지면 뭐 사실 거기 뭐 예를 들면 뭐 때려도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잖아요. 예. 요즘 뭐 우리나라는 좀 개돼지 뭐 개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간수라고 해야 되나요? 교도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부르게 수령님을 하는데 배신한 자니까 뭐, 예. 뭐 그 사람들이 이게 때리고 가혹한 처벌을 하더라도 하등의 처벌은 안 받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미국에서 경찰관이 흑인한테 가혹 행위를 하거나 살해를 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벌받죠. 얼마 전에 이제 흑인을 살해한 경찰 같은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이렇게 팔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 사람이 아니니까, 짐승이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반인권적이고 근대 문명이 아니군요. 예, 예. 예? 근대 문명이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늘부터 예를 들면 천부인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는 뺏을 수 없다는 건데. 근데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 참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을 거를 안 주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상반된 게 있어갖고 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배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배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건강한 육체 노동자일 경우 한 900g, 사무직 노동자는 700g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표에 보면은 교화소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200g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200g이면은 100g에 보통 곡식이 한 300 칼로리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600 칼로리. 다른 것까지 먹어봤자 하루에 700, 800칼로리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럼 우리가 보통 한 끼에 1,400 칼로리 먹지 않나요? 하루에 보통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한 2,400 칼로리, 2,500 칼로리가 이제 소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면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면식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면회 식사에 준 말입니다. 면회. 예. 거기서 주는 게 없으니까. 예. 해서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그 우리나라에서 영치금을 내듯 그 사식을 넣어주듯이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규칙에 따르면은 석 달에 한 번씩 면회를 할 수가 있는데 눈물을 주면 한 달에 한 번씩도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면회를 할 때 속도전 가루라고 그래갖고 옥수수라든가 이런 그 곡식을 갖다가 익혀갖고 가루를 내서 말린 그런 거를 갖다 50kg 푸대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면은 이게 거의 규칙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똑같아요. 3분의 1을 교화소 측에서 떼갑니다. 참. 그 논리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면회를 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족이 없다든가 이혼을 하고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면회 올 사람이 없어서
면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3분의 1을 떼요. 그렇게 떼는지 이제 교도관들이 먹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3분의 1을 갖다가 면식칸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면식을 받은 수용소는 아침에 점호를 하고 아침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면식관에 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면식 반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200g 정도를 갖다 떼어줘요. 그러면 이거 가루니까 바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갖다 물에 적셔서 반죽을 하면은 떡같이 비슷하게 돼서 어차피 다 익혀갖고 가루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 반죽을 해갖고 떡같이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만 먹을 수도 있고 깜빵 동료를 데리고 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식을 많이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 좀 성격이 좀 착하고 몸이 약한 사람 같으면 감방 동기들이 이제 괴롭혀서 다 이제 뺏어 먹는 거죠. 이 면식을 안 먹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5달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5달 정도면 영양실조. 그쪽에 면식을 못 먹을 경우. 예, 그 사람들은 그걸 허약이라고 표현을 하루에 하는데 200g 가지고는 뭐 200g 먹고 그 교도소에서 주는 그 식사를 또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루에는 이제 고춧가루를 넣는다든가 설탕 같은 거를 넣어갖고 이제 칼로리라든가 그런 양식을 갖다 더 넣어주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북한 교화소가 세계 다른 교화소하고 굉장히 틀린 점입니다. 자, 이 점을 갖다가 유념을 하시고 한번 그 동영상을 갖다 한번 그러니까 우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양이 네네. 원체 그냥 그 자체로는 살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누가 밖에 있는 친척이 와서 좀 넣어줘야 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이제 동영상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탈북자들의 증언 부분만 편집한 겁니다. 한번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면은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건강한데 물에다 콩고지에다가 죽을 만들어서 근데 그건 또 온전한 게 아니고 다 썩은 거야. 냄새 풀풀 나요. 너주자가 생겼는데 그 너주자를 도망치면 이렇게 죽인다고 교화생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도망을 치지 말라고 이러네. 식사도 한 사람당 450g이라는 밥인데 죽을 만들어서 부람수로 불꽃을 줘요. 근데 그 밥도 온전한 게 아니고 다 썩은 거야. 냄새 풀풀 나요. 그러니까 영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 픽픽 나요. 그러니까 재범자 만나고 내가 성단님들도 갔다고 해서 두벌 범죄를 짓다고 해서 라쿠한 사람들 걸로 냈다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강도가 다른 데가 더 세요. 또 가게 다른 방보다 더 강해요. 통나무 이런 거 이만하고 여기서 또 저기다 있으면 저기까지 되는 이런 거 꿀꿀 산에서 꿀. 남자들과 있어 속살렸는데 그래 여자들은 남자들 여자가 이가 삼가 삼가 먹다가 사과는 것까지 다 왔습니다. 먹다가 여기 도시락하고 속살하는 깨처럼 이게 죽더라고. 그러니까 다 주먹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빨가서 먹게 합니다. 그 먹은 죽은 그 느낌을 또 반영해랍니다. 그러니까 반영문이라는 거는 내가 느낌을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들하고 같이 죽으면 돼. 그거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다 얘는 남아서 기다가 좀 많이 차대가 그리고 차에다 지워가지고 그냥 불망산이라는 데 가서 칼 딱 잘라가지고 있는 남아는데 불망산이 그 통 안에 해야 되는 사람 통 걸어 못 들어가니까 사람도 죽었을 때그 사람 쟤나오니까 이렇게 상병처럼 됐어. 우리 이걸 남아라고 바라고 있어서 듣는 내용 일하기 싫으면 저렇게 된다고.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뭐 소토종가루라는 것을 지가루라서 그 가루를 이제 유줘요. 하루에 한 킬로씩 먹게끔 해줬어요. 한 50킬로씩 그렇게 해서 30%를 다 치워야 돼요. 그렇게 와서 이제 윤리가 먹는 대상입니다. 뭐 그러는 사람들 영양실적으로 해서 막 죽기 직전.
같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고 힘드단 말에 병원에 좀 데려가 보라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니까 군대도 없이 그저 이렇게 부진 상태로 이게 머리가 안 들어 나갔대요. 그런데 그저 이렇게 피가 그냥 부르는데 피가 안 흐르게 눈 아프다고 부를 거 다 불러야 된다면서 그냥 미친 채로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니까 빨리 수습 좀 해주지 않기로 했고 하니까 소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무사 같은 거는 4개, 5개씩 그다음에 그 원탁 식탁 같은 거는 이쪽 불암수로 한단 말입니다. 하루에 25g 이상. 자켓들은 이렇게 오늘 하루에 뭐 2팔을 뜬다든지 저는 뭐 이틀에 자켓을 한 개를 뜬다든가 이렇게 분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뜨지 못하게 되면 밤잠도 못 잤다. 이것도 이래도 막 나는 먹으면 상대가 자꾸야 놀래지 않을까 좀 앉아서 좀 쉬다 가자 이렇게 많이 되고 여기 아가 야 이럴 때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 말하니까는 간다 와 내가 여기 있었어 듣고 소리 야 남 일하자는 왜 이렇게 나를 잡아다니냐 하면서 이 허미 있지 않습니까 허미 그 자루 가지고 딱 때렸는데 거리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 이 여기니까 이 목태를 해당한다 이긴 말아가지고 목태를 했었는데 피가 엄청 팍팍 나와서 여기 또 거에다가 그러고 소리가 며칠 동안 그렇게 앓다가 그래야 돼요 그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이제 교화소 생활 그러니까 수백 명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갖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죄수니까 죄수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8사람의 평균적으로 한 벌 정도 죄수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면회 올 사람이 없어서 면회 올 때 이제 옷까지도 주는데 그거 없는 사람일 경우에 이제 죄수복을 주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어야 되느냐? 죄수라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매를 자릅니다. 소매하고 무릎 위를 짜갖고 서로 바꿔서 꿰매서 입게 만들어요. 옷이 이제 그러면 딱 보면은 이상한 옷이죠. 여기는 뭐 흰색인데 여기는 까맣듯이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한눈에 봐도 죄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갖다 뜯어서 그 조합해서 입힙니다. 이제 감방에 대해서는 그 증언들이 좀 엇갈리는데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고 난방을 해갖고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라는 증언도 있는데 압도적인 다수는 난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제 여기 보일러 시설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한옥 같이 이제 그렇게 불을 때는 데의 구조라서 그 불이 들어가는 아랫목은 좀 따뜻하고 그 나머지는 그 냉방에서 자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감방의 크기도 이제 크고 작고 많은데 한 뭐 15평, 30평 되는 그런 큰 방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잤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 5명, 6명이 들어갔다는 쪽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겨울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온기로 하고 예. 여름에 또 힘들겠군요. 네네. 그리고 그 공통적인 게 위생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일단 비누하고 화장지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저 면회 때 받아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제 살아남기가 좀 힘듭니다. 살아남기 힘드네요. 예. 그리고 목욕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심한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분도 있고 대다수의 그 여성분들 증언이 생리대를 주지를 않아 갖고 옷을 잘라 갖고 그거 갖고 생리대 대용으로 썼대요. 그렇다고 옷을 계속 자를 수는 없으니까 옷을 자르려고 생리대 대용으로 썼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햇빛 같은데 말렸다가 그럼 며칠 지나면 이제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며칠에 한 번씩 급수가 될 때 그 감방 안에 이제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 그때 빨아서 말려갖고 그 다음에 또 쓰고 또 쓰는 이런 비위생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식사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뭐 면식이 없으면은 굶어 죽는다고 그랬는데 200 규정에 따르면 뭐 하루에 200g 주다고 그러는데 여기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게 좀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경우에 한 끼 180g
200g을 주도록 돼 있다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왜 틀릴까 생각을 하면 그 200g이라는 거는 중앙에서 이제 주는 것이고 교화소 자체 내에서 이제 농사 짓는 그 반이 있어갖고 뭐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거기서 식량을 생산해서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제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80g 한 끼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공을 하는 사람 경우에 한 150g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한 100g 정도씩 한 끼에 줬다고 그럽니다. 그 300g을 먹어야 칼로리가 안기 때문에 이제 면회 온 사람에 넣어주는 그 면식이 없이는 이제 칼로리를 버틸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제 반찬으로 따로 나오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그 배추 몇 개 넣은 그냥 물에다가 소금으로 간한 그런 국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야, 참 그 제가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 마라나타 엘리자님이 한국 기독교는 북한 영혼들 잊고 타락하여 이렇게 징계가 온 것 같네요. 예, 참 저희가 지금 저희들의 그 이승환 박사는 휴전 협정하면서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성취에 자만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저런 저 지옥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우리 다 잊어버렸죠.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타락상들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우리에 대한 징계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없으면 5개월에 죽어난다는 게 그냥 죽으라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19개 교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좀 특정한 교도소도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거리 교도소하고 개천 교도소는 복역하고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한 140분 정도의 그 증언을 받아서 그 이거를 조사하는 이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 인권 단체에서 했는데 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 2008년쯤 남자 교도소에서 남녀 교화소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탈북자가 9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0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탈북자가. 그래서 이제 90년대 쭉 늘어나갖고 99년, 2000년쯤 돼갖고 1년에 1000분 정도가 넘어왔어요. 한국으로요. 네, 한국으로요. 그러다가 2008년, 2009년 되면 2,800명, 2,900명까지 해서 피크를 찍습니다. 3,000명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2,900 몇십 명 정도가 넘어온 게 이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 시점쯤은 사실은 대규모 아사 사태는 약간 진정된 시점 아니에요? 지난 시점이죠. 이제 그 여진이 남아있던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한 1,500명, 1,000명 정도로 떨어져서 한 1,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270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경선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아니, 이제 뭐 우리 그 공무원도 표류한 것을 총 쏘고 불태워 죽였으니까. 정말 야만적이네요. 정말 야만적이다. 네, 아니 야만적이네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아니 표류하고 있는 사람을 그거를 총을 쏘아 죽입니까? 만국 공법은 표류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하라고 되어 그렇지. 있습니다. 일단 구조해놓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흉악 범죄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법이 아니더라도 그 옛날부터 그 동양의 고전에서 많이 드는 얘기가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그러니까. 듣잖아요. 그게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2009년 이때가 되면은 탈북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탈북하다 잡힌 사람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갖고 그때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2만 명 정도가 함경북도 분이고 그 다음에 한 8천 분 정도가 함경남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0%가 함경도 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얼마나 많은 탈북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전거리 교도소는 남자 교도소다 보니까 다 남자만 집어넣고 함경북도에 그 당시 여자 교화소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함경남도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여자분들을 보냈는데 함경남도로 보내니까 면회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서 모인을 못 가서 많이 이제 죽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전거리를 남녀 공용으로 이제 바꾼 그러니까 면식이 것 없으면 같아요. 사람이 죽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거 예. 가지고는 뭐 200g 가지고 사람이 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탈북을 하니까 국경 근처에 있는 회령에 있는 전가리 그 교도소를 갖다 남녀 공용으로 바꿔서 거기서 수용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남자 수용수들이 집을 지어갖고 거기에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 이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000명, 1,500명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서 이제 복도에서도 자고 뭐 2층으로 잤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2층으로 올려서 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누가 하나 자고 그 위에 그 뭐 2단 침대처럼 해갖고 그렇게 자고 그런 식으로 사람 자고. 위에? 예. 그러니 식량도 당연히 부족하고 약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니까 전염병이 들죠. 그래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정거리에 그 열병이 돕니다. 열병이 돌아서 그때 증언한다면 하루에 뭐 50명, 60명씩 죽어 나갔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을 정도로 이 참혹한 이제 대명천지에 지금 지옥발이 펼쳐져요. 21세기에 그리고 이제 그 개천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가 증언을 했는데 개천교도소는 굉장히 그 유래가 깊은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지어져 갖고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감옥으로 쓰여졌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치봉수용소로 좀 쓰다가 80년대 중반에 일반 교화소로 이제 전용이 됐는데 평양에서 가깝다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시찰을 많이 와갖고 굉장히 시설을 갖다 잘해놓은 좀 낡지만 잘해놓은 그런 교화소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 교화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공업 단지 안에 교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죄수들을 이용해 갖고 그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목공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구를 만드는 반이 있고 가발을 만드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뜨개질을 하는데 자켓을 뜨는데 자수를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거기서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지적할 거는 이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만든 자켓이라든가 가발을 수출을 했대요.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을 했답니다. 이게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게 감옥에서 생산된 물품을 갖다 교역을 하는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논리는 이거예요. 감옥에서 인건비 안 들여서 생산을 한 거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이용해 갖고 착취를 해서 강제 노동을 시켜 갖고 일을 시킬까봐 그런 식으로 가트 20조에서 그럼 죄수를 더 늘리려고 그러고 해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감옥에 사는 노동들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도는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 직업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갖다 외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에 소비하는 건 배우는데 국내에서 이제 보면 교도소 옆에 무슨 홍보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놓고서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 알고서 이제 상하는 경우죠. 뭐 옛날에 이제 그 미국 그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도로 작업하고 하면서 뇌물 받고 그러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쇼생크 탈출인가 보면 그 교도소장이 죄수를 이용. 그러면 저 근처 건설업자들이 교도소장한테 돈을 바치잖아요.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자도 국제법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생산한 물건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긋나는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밖에서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탄광에 들어가서보다 깜방에 안에 앉아서 자수를 뜯거나 이 모자를 만들거나 가방을 만드는 게 상당히 좀 편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지면 달라지죠.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이제 북한은 규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 증언을 들어오면 보통 12시간, 13시간까지 일했고 주문이 미뤄들으면 새벽 2시, 3시까지 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착취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인권 침해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전반적인 저는 얘기를 이걸 했죠.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문재인 정권들이 북한 동포들 인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외면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좀 더 하면은 아까 그 증언할 때 보셨지만 공개 처형을 갖다가 하잖아요. 예. 근데 공개 처형을 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복수의 증언자에 의해서 체크를 해갖고 여러 사람이서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몇 개 들어보면은 97년에 정거리 교화서에서 이제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제목이 그 경비원이 기르는 개를 잡아먹었다는 제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7명한테 이제 그 총을 주고 탄창 하나씩 줘갖고 그거를 갖다가 한 그 사람한테 쏘도록 했어요. 개를 잡아먹었다고 네. 경비원이. 탄창 하나에 한 20발쯤 들어갑니다. 그걸 7명이 쐈으니 100여 발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그냥 뭐 피떡이 돼서 뭐 분해됐겠죠. 뭐. 예, 그거를 갖다 이제 죄수들을 갖다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이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000년에도 저 공개 총살이 하나 있었는데 면식을 훔쳐 먹었대요. 그 면식칸에 면식을 갖다 따로 보관을 하잖아요. 그 저녁 때 들어가 갖고 그걸 갖다 훔쳐 먹은 사람이 걸렸는데 그걸 갖다 발견했던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갖다 역시 똑같이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2000 그 정도면 사실 처형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처형할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탈옥하다가 걸리면은 또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잖아요. 구타 사례를 갖다 일일이 다 얘기를 드릴 수 없고 그럼 구타를 안 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처분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면회 금지. 그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는. 예. 그 다음에 대기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방 안에 한 10명, 20명씩 있다 보니까 군대에서 불침범을 쓰듯이 한 2시간 간격으로 그 감방 안에서 이제 보초를 쓰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네, 그 괴롭히는 거죠. 감방 안에서 보초 설 일이 뭐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경비원들이 이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면 뭐 이상 없다 뭐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그 대기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러면 이 사람이 체력이 견뎌요? 가뜩이나 먹는 것도 없는데 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처분을 받으면 오래 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했다고 하면 독방 처분을 합니다. 독방 처분은 굉장히 중한 처분인 게 북한은 대사라고 그래서 사면령을 갖다 자주 내리는데 사면령 내리면 좀 크게 내리는 경우에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독방에 들어갔다 나온 경력이 있으면은 이 대사를 못 받아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 독방이라는 게 언제냐 어떻게 하냐면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 되는데 대각선으로 누워도 사람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가 없어요. 쭈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방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참. 북한은 감옥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수세식 아닙니다. 퍼세식입니다. 그러니 냄새하고 그 위생 상태가 오죽하겠어요. 근데 독방은 아예 그게 아니라 변기를 옆에 그 퍼세식 그 덮어놓은 거를 옆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게 하루에 100g만 줍니다. 식사를. 하루에? 예. 갔다 왔던 사람 증언이 3숟갈 먹으면 없어진대요. 200g도 사실은 죽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보통 독방 처분을 받는데 심한 경우 한 보름 정도 처방을 받는 사람인데 보름 처분 받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랍니다. 갔다 이 처분 받고 나오는 경우에는 다리가 흔들려 갖고
거의 제정신 차리고 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낙후반이라고 그래서 재범자들을 들어가는 반인데 여기는 노동 강도가 좀 굉장히 심한데 주로 하는 일이 똥을 푸는 겁니다. 깜방마다 변소가 따로 있으니까 똥을 퍼야 되잖아요. 퍼태식이니까 하루 종일 이 똥을 푸고 날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낙하반에 들어가면은 이제 면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가 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나 인권단체들이 보고한 발표한 이제 인권 보고서를 보면은 교화소에 들어가면 한 절반은 죽는다. 그러면 이제 그 교화소라는 게 정치범 수용소는 괜찮다는 게 지금 저 정도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정치범 수용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야. 다음 주에 하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과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증언대로 하루에 5, 60명씩 죽는다고 그러면 1년은 52주기 때문에 1년에 2,500명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정규리 교화소가 클 때 한 3,000명이었거든요. 그럼 1년에 사망률이 그 100%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우리나라의 유수의 싱크탱크에서 이걸 좀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갖고 전거리 교화소에서 복역을 했던 분들 80년대 중반서부터 2012년까지 복역했던 분들을 갖다 모아보니까 한 20몇 분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물었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증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감방 안에 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리고 작업하러 나가갔을 때 실제로 몇 분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스쳐 지나가서 얼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면을 해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었느냐를 따진 겁니다. 하여튼 23분을 갖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는 사람을 다 합치니까 26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60분이 거기서 어떻게 이제 살았느냐 그걸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80% 정도가 이제 일단은 병을 앓았고 병을 앓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영양실조입니다. 저쪽은 허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뭐 이런 거를 앓고 그러가 앓다 이제 돌아가신 건데 돌아가신 분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24%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아까 증언자들이 뭐 몇 명 들어갔다 몇 명 들어갔다 이거하고는 달리게 실제로 대화를 하는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사망률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80대 중반서부터 거의 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쭉 2012년까지 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소 30%가 죽어 나가는 거네. 네. 그런데 교도소가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나이 먹은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복역을 안 시킵니다. 80, 90 먹은 사람을 갖다 복역은 안 시켜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병을 앓다 그러면 병부석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도소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0.05%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일은 자살이에요. 근데 북한 교화소에서 자살했다는 직접적인 증언은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다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가 한 0.3% 정도 되고 통계가 나와 있는 이 나라 중에 가장 교도소에서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0.9% 정도 돼요. 남아공이? 예. 도저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0.9%하고 30%하고는 무슨 24%한 건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구를 했던 분이 연구를 하다 이제 분노해 갖고 그럼 역사적인 그 기록을 따져보자. 역사적 기록 중에 이 정도로 사망이 높는 감옥이 있었냐고 따져보니까 제일 높은 거는 히틀러의 가스실입니다. 근데 거기는 좀 다른 게 거기는 죽이려고 만든 때문에 거잖아요.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죽이다가 못 죽인 사람이 이제 해방이 돼서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게 스탈린의 시베리아 유용소가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거의 워낙 추웠으니까요. 39년까지 사망률이 5%였다고 그래요. 5% 시베리아가 예, 5%. 야.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나서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소련이 완전히 이제 개판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려진 게 상륙돼- 시베리아 그 수용소가 완전히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가 5%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사망률이 최고로 올라갔던 시점이 20%까지 올라갔대요. 히틀러 때. 예. 아니 그 스탈린 때. 스탈린 때. 근데 그거는 한 시점입니다. 이거는 평균 그 80년대 중반서부터 시우니까 30년을 평균을 냈더니 24%가 24%. 죽었다니. 야. 말도 안 되는 적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5%만 죽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교도소라는 말이 붙는데 24%가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식사량이 적었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굶겨 죽은 거네. 너무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수용이 되니까 미처 그거를 갖다 행정 지원을 못하고 집단 수용을 하니까 위생 상태가 나빠서 열병이 돌아갔고 이제 굶주린 상태에서 열병이 도니까 그때 이제 떼죽음을 한 거죠. 그렇지. 그때 45%가 죽었습니다. 야, 참. 2010년 전후반에. 그래도 한 가지 드려야 될 거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 교화소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전거리 교도소 소정 같은 경우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식량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 죽이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식량 중에 중국 사람들이 말모기로 주는 그 옥수수 도장 옥수수를 갖다 이제 빻고 나면은 이제 껍질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모아갖고 이제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런 사람들도 그 와중에 또 일부 있다는 그런 증언을 봤을 때 이게 하나같이 다 악마들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체제 자체가 악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일부 사람들의 노력은 그렇게 큰 거를 발휘하지 못했고. 예, 우리 그 서상범 이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아유 참. 제가 이제 딱 하나를 갖다 빼놓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빼놨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니까 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시체반이라고 그래갖고 죽으면은 갖다 쌓아둡니다. 냉동 시설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창고 같은데 쌓아둬요. 그리고 거기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이제 전거리 교소도 얘기입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닙니다. 이 회령은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하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게 나무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 뭐 20m짜리 나무 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울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해갖고 화요일이면 시체를 갖다 리어커에 끌고 산에 올라가갖고 그 장작 갖고서 이제 시체를 갖다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증언자도 있잖아요. 그 타다 남은 재가 쌓였다고. 그러면 이제 개천은 어떻게 하느냐? 개천에는 그렇게 나무가 없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고 그 통에다 넣어서 저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통 시체를 잘라가지고. 접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갖다 저기 하기 위해서 이제 접어갖고 자루 같은데 넣으면 대접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니면 그냥 입고 있는 옷 자체로 땅을 파갖고 거기에 매장을 하는. 그러면 가족들한테는 이제 인계를 안 하는. 이제 시신마저도 시신의 존엄성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저를 죄인이라고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그걸 그냥 잘라가지고. 예. 그런 비인간적인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